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저는 양갈래 머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여기 번들번들 하는 거 보이나요? 빛이 닿을 때마다 보이는 것 같은데 엄청 번들번들이라기보다는 땀에 흠뻑 절은 상태입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하얀색 나시를 뜨면서 곧 한국에 올 친구를 위해 선물로 주고 싶어서 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드디어 만나서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가방을 떠줬는데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엄청 귀엽죠? 요런 아주 이게 원근 때문에 가방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요런 느낌의 작은 가방입니다. 엄청 귀엽고요. 이 가방 형태에 망가지지 말라고 안에 가방 바닥도 들어있고 이 가방 바닥을 함께 밑에서 뜨는 거는 이 친구가 그거는 예쁘지 않아 보인다면서 안에 그냥 넣어놨어요. 그러고 가방 형태가 무너지지 않을 겸 선물 겸 해서 그 친구가 이태리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탈리아산 다크 초콜릿을 박스를 여기에 넣어주고 같이 이렇게 줬는데 그 초콜릿은 냉장고에 넣어놨고 가방만 자랑하러 가져왔습니다. 엄청 귀엽죠? 아 정말 너무 예쁘게 떠줘가지고 되게 너무 고맙다고 하고 받고 계속 이렇게 무릎에 끼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 저는 가방을 진짜 못 뜨겠더라고요. 막 단단하게 탄탄하게 떠야 되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이거 뜨고 나면 손가락 너무 아프고 그래서 가방 뜨기를 자꾸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 가방 뜨는 친구를 만나니까 저도 가방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뜨다가 던져놓은 가방이 지금 있기는 한데 바늘 이야기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가 코바늘 하는 친구라서 열매달 이틀이나 솜솜뜨개처럼 울실 위주, 대바늘 의류뜨개 위주의 콘사 판매하는 곳보다는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곳이면서 코바늘에 적합한 실을 좀 많이 다루는 데를 가려면 저는 코바늘을 별로 안 나니까 생각나는 게 바늘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도 친구도 김대리님의 영상을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서 저희 같은 실 사왔는데 색깔만 다르게 사왔습니다. 이거 메탈릭 코어 바늘 이야기의 반짝이 실이고요. 이거 저는 블랙 색상 구매했는데 친구는 화이트 골드? 실버 골드? 아무튼 그거를 샀습니다. 실버가 있고 골드 섞인 실버가 있는데 골드 섞인 실버가 훨씬 예뻐요. 그리고 이 가방 바닥도 샀고요. 요거 아마 그 친구 말에 제가 설득이 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로 연결해서 뜨기보다는 이 가방 바닥 모양만큼 뜬 다음에 이 바닥을 편물이랑 연결한 다음에 떠올리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한 거 샘플이 있었는데 약간 이게 단단하니까 뭐라 해야 되지? 외곽선이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밉더라고요. 가방 바닥 사왔고 마지막으로 이거 처음 출시됐을 때 저걸 도대체 왜 사? 라고 생각했던 걸 제가 샀습니다. 요거는 빅 마커링 대왕 마커 단수 표시링이고요. 봄꽃 개통을 샀는데 이게 핑크랑 화이트랑 노랑이랑 연두랑 막 마블링된 그런 색상 컬러웨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쓰는 거지? 여기에 달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가방 꾸미기 하려고 샀어요. 그냥 비틀어서 쓰는 건가 봐요.
네, 바로 걸어준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뭔가를 주렁주렁 달면 더 귀엽겠죠? 가방 꾸미기 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패키지로 산 거는 아니고 요거 두 겹을 잡고 네트백을 뜬 게 있는데 제가 코바늘 가방을 자꾸 시도는 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저는 무거운 가방이 너무 싫어요. 근데 코바늘 편물은 대바늘 편물에 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안 뜨고 싶은 거예요. 가방이 이미 이렇게 무거우면 짐까지 너무 더 무거워지는데 그래서 계속 안 뜨다가 이걸로 뜬 네트백은 정말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네트백을 뜨려고 샀습니다. 가방 바닥은 좀 촘촘하게 떠가지고 이 가방 바닥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고 다음에 이 몸통은 그냥 네트 방식으로 한길긴뜨기 한 다음에 이렇게 사슬사슬해서 또 한길긴뜨기 연결해서 사슬사슬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부자지도 하나 샀는데 이거는 가방 마감용 부자재예요. 솔트레지라고 하는데 12mm로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느리하게에 있는 샘플 중에 만두백처럼 떠진 거 가방 마감을 이걸로 해놨는데 그 만두백 같은 스타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방 형태예요. 그래서 울실로 겨울 가방 뜨고 이걸로 마감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실은 제가 진짜 많은데 굳이 더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만 한번 사봤습니다. 실 뭐 어떤 걸로 뜰지는 천천히 고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다람 언니가 이거는 이 얘기 제가 엄청 많이 하죠. 뜨개수다에서 다람 언니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캐스톤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캐스톤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름 마지막 여름 뜨개가 될 것 같은데 옷으로는 가방실을 사버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서 뜨고 있는 요거는 솜솜뜨개 하모니 콘사 그레이시 컬러고요. 이 컬러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결국엔 샀고 캐스톤을 했고요. 반팔 가디건을 뜰 생각인데 뭔가 이 여기가 굉장히 많이 파이게 떠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네. 무늬만 보여드리자면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브로큰 립인데 두 코 한 코 브로큰 립 방식으로 뜨고 있습니다. 진진이가 이거 추천해줬을 때 제가 이 무늬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그냥 이 무늬 골라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잔잔바리 무늬라서 멀리서 봤을 때 예쁘긴 합니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완성 느낌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무늬의 영광은 제가 진진님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막 엄청 꽁얼꽁얼거려가지고 되게 어쩌자는 거야 싶었을 것 같은데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덕분에 귀여운 무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먹기 전에 이런저런 자랑하려고 잠깐 왔고 지금 너무 덥거든요.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도 못 쐬고 바로 카메라 킨 거라서 저는 이만 끄고 에어컨 바람에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캔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저는 풀사이드 탑을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지금 밑단 쪽이 여기가 약간 접혀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또 풀고 또 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반팔 니트로 뜨고 있던 건데 이제 드디어 몸에 약간 걸쳐볼 정도의 크기가 됐어요. 아직 몸통 끝날려면 멀기는 했는데 잠깐 걸쳐보자면
제가 이게 여기가 되게 많이 파인 식으로 만들려고 처음에 코를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게 딱 끝나는 쯤에 이렇게 잠기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늘 그렇듯이 몸통줄임 넣어가면서 떠주고 있는데 지금쯤에서부터는 무늬가 맞고 나면은 줄임은 더 넣지 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잘 이렇게 주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마무리 방법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지님을 만나러 가는데 원래 진지님이랑 솜솜뜨개 가서 제가 이 하모니 그레이시 컬러를 사온 거잖아요. 그때 스모크 컬러는 주문을 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배송비를 공짜로 하고 싶어가지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지만 진지님네 집으로 스모크가 가도록 시켰습니다. 왜냐면 진지님도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실을 받으러 가는 김에 만나는 건데 원래 실만 받고 그 뒤에 진지님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랑 잠깐 만난 다음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일정에 저를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쁜 외향인의 삶을 살게 된 오늘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코는 안 잡았지만 가방 뜨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가방이 뜨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 뜨던 다시는 영상에 안 나올 거라고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실이 다시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앵콜스 뜨개실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사온 메탈사이고 이걸로 가방을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시작 부분인데 이 위쪽이 가방 끈이 되고 이렇게 가방 몸판이 아래쪽이 사선이 되도록 뜨고 있고 이제부터는 일자로 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방 밑면이 만두처럼 될 가방이거든요. 그럴 예정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 아델 코바넬님 채널인가에서 튜토리얼 올라와 있는 거를 보고 참고해서 뜨고 있는데 이 가방끈이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길다랗게 먼저 뜨고 이 중간에 가방을 만드는 방법이던데 그럼 실을 끊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잠깐만, 개가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개를 들여보내주고 왔습니다. 가방끈을 길게 쭉 뜨고 이 중간에 가방 편물이 달리게 되는 그런 식인데 나중에 이렇게 쭉 길게 뜬 가방끈을 이렇게 이어서 어깨쯤에서 이어주더라고요, 바느질로. 근데 그 튜토리얼 영상에서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지만 이 어떻게 아무리 잘 바느질을 해도 바느질을 해서 연결을 한 티가 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튜토리얼을 따라가다가 원래 가방이 편물이 여기 이 마커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 끝 쪽으로 밀고 그래서 가방 이 실을 중간에 안 끊어도 되게끔 그렇게 뜨고 있고 마지막에 연결을 할 때 원래는 이 끝에도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좀 줄여서 떠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방끈 연결하는데 뒷면으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하는데 저는 그냥 가방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이 줄여뜨기를 먼저 해본 다음에 가방끈을 연결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좀 변형을 줘서 뜨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 가는 이 시점에서 은갈치를 수확을 할 그런 야심을 품고 있어요.
크기는 제가 손이 가까워서 이렇게 하면 엄청 커 보이는데 요 정도 되면은 그냥 보통 미니백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런 미니백 사이즈로 떠주려고 합니다. 제가 원체 가방 무거운 걸 싫어하기도 하고 코바늘은 실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하고 싶어도 무거워지고 가방 자체가 이미 무거운데 짐까지 넣으면 너무 무거워서 들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뜨려고 하고 친구랑 바느리하기 가가지고 사온 메탈사로는 네트백 뜨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 그래서 진지님 뒷 일정, 앞에도 일정이 있고 제가 중간에 끼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일정이 있고 이렇게 비는 시간에 저를 잠깐 보는 거였는데 뭔가 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미리 만나는 거는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고 바로 그 뒷 일정에 투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오랜만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아, 그러고 저 또 코 잡은 거 있어요. 이것도 제가 풀렀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냥 버린 줄 아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 그라데이션으로 줄무늬 들어가던 거 안 버리고 가을이 오면 뜨려고 버티고 있었는데 요거를 뜨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이게 평면이잖아요. 제가 원통 뜨기는 특히 무매면은 잘 안 질리는데 무늬도 있는데 평면이어가지고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려놓고 가방을 뜨다가 그것마저 지겨워가지고 다시 코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원통으로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경사를 넣어가면서 만드는 방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 방식을 잘 못 쓰거든요. 좀 서툴러요. 그래서 안 하던 짓 했다가 몸통을 다 풀었으니까 그냥 쉽게 가자 해서 이렇게 점점 늘려가다가 가운데서 만나는 식으로 탑다운 레글런 니트를 뜨려고 합니다. 저건 급한 거는 아니고 그냥 지겨워서 잡았어요. 이제 여름뜨개의 계절이 점점 가고 이렇게 아직 엄청 더울 때쯤에 시작해야지 딱 선선할 때쯤에 F5 해가지고 입고 나가잖아요. 슬슬 가을뜨개를 시작할 때가 됐는데 요즘에는 물론 얘는 새로운 창작이기는 하지만 도안을 뭔가 창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도안을 좀 뜨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봄에 냈던 에어 가디건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복잡한 건 흠이에요. 도안이 너무 복잡해. 뜨면은 예뻐. 그러니까 뜨면 예쁜 게 아니라 그대로 안 뜨면 안 예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뜨자니 너무 복잡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도안 작가인데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내가 바보인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혹시라도 에어 가디건을 뜨는 걸 시도를 하면서 내가 너무 바보인가? 절망하셨던 분들 그 도안을 쓴 저조차도 똑같으니까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 화이팅입니다. 저는 블랙 색상으로 하나를 뜨려고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사실 제 나이대가 이제 슬슬 결혼식 갈 일이 많아지는 나이이기는 해요. 그래서 곧 있으면 10월에 제일 친했던 친구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객룩에 엄청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제가 워낙에 검정색을 입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검은 옷이 없는데
조사라고 하나? 상을 치르게 되면 제가 조문객으로 가게 됐을 때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 에어가디건 간단하게 완전 기본 디자인이니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올 가을에 블랙으로 하나 뜨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진짜 도안 참 헷갈리게 써놨어. 아니, 쓰인 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늘림 규칙이 계속 바뀌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넋을 놓고 못 떠. 소매분리하기 전까지 계속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줄일 차례네요. 여름이 끝나가는 마당에 여름 가디건 만들어서 뭐하나 싶기는 한데 이왕 시작한 거 올해 마지막 여름뜨개 라고 생각을 하고 제 거는 오늘 받으러 가는 그 하모니 스모크가 남동생 거거든요. 걔 거 완성하고 나면은 한 번도 못 입고 그냥 여름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러고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하면 그건 내 거. 핏이 예쁘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오늘 그래서 스모크 받으면 딱 들어와서 몸통 하던 도중이었는데 그 몸통으로 바로 가지 말고 넥라인부터 주워서 한번 떠서 넥라인부터 완성을 해놓고 핏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만들고 있는 스타일이 되게 유행 타는 스타일도 아니고 클래식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올해 안에 꼭 줘야지 입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담은 없기는 해요. 이제는 가족 중에 동생만 떠주면 다 한 번씩 옷을 떠준 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른 날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좀 다소 남사스러운 차림으로 왔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것저것 입어보면서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니까 조금 남사스러워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옷을 입고 벗는데 안경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잠깐 빼놓고 보여드리자면 먼저 남동생 옷을 뜨던 게 제가 모자란 실을 산 거를 진지님을 만나서 받아왔습니다. 밝기가 좀 불안정한데 고정을 해놓고 진지님을 만나기로 한 날 촬영을 했는데 그날 못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겹쳐서 결국엔 못 보게 되고 그 다음 날에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제 원래는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 무산이 되고 결국에는 실만 전달받고 다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실을 새로 받았고 이거 받자마자 이 넥라인이 제일 의심스러워서 넥라인부터 떠봤어요. 두 코 고무단으로 떴고 바늘은 반만 0.5mm만 내려서 떠줬고요. 이렇게 뜨고 나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어서 보여드리자면 네크가 이제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너무 넓게 나오지 않아서 괜찮네 싶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이게 실을 받은 다음에 네크랑 소매, 어차피 반팔이니까 소매를 먼저 떠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를 떠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여기가 통이 넓은 거에 비해서 소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다시 뜨거나, 어쨌든 지금 이렇게 코를 막아놓은 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동생한테 입혀봐야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제가 돗바늘 마무리를 했거든요. 두 코 고무단을. 그랬더니 이게 팔통이 너무 작아가지고 몸통에 비해서도 너무 작고, 이게 웃겨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클래식한 맛의 무늬도 그렇고 좀 포멀한 자리에 입고 갈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웃기잖아요, 모양이. 뭔가 좀 더 소매 분리를 나중에 했어야 됐나 싶을 정도로, 근데 소매 분리 지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소매통이 그다지 넓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쪽도 그래서 조금 아직 뜨기 전인데도 조금 수상해요. 느낌이 수상하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여기에서 얘네를 여기까지 풀러서 해야 될지, 아니면은 소매산에서부터, 보통 소매를 평면도로 놓고 봤을 때 요렇게 가는 느낌이지 여기서 가팔랐다가 요렇게 다시 퍼지지는 잘 않잖아요. 여기까지 풀러서 수정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 소매산 부분이 급격했다가 다시 완만해지는 식으로, 여기서부터 코늘림을 많이 해가지고 소매가 넓어지는 식인데,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풀러야 되냐? 그러면은 이 네크가 걸려요. 지금 네크 마음에 드는데. 돗바늘 마무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를 어쩐다. 이거를 아싸리 그냥 쫙 풀고, 이게 권장 바늘은 3.5mm에서 4mm인데 제가 탄탄한 느낌을 내겠다고 3mm를 잡은 거거든요. 느낌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편물이. 코도 되게 차름하고, 이거는 세탁 매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상태에서 세탁 매직이 없다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만한, 이게 제가 여자라서 가슴이 튀어나와서 그렇지 납작한 남자 몸에 있으면 요 무늬가 조금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동생도 이제 가능하면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식으로 떠줄 수 있냐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소매 부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생을 한번 머리를 넣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어쨌든 풀러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게 풀는 게 요 소매만, 여기 고무단 할 때 이 바늘을 줄이지 않고 4mm로 해서 유지를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 몸통까지 같이 풀은 다음에 소매를 좀 다시 떠준 다음에 소매 분리를 다시 하느냐, 좀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진행 상황이 요렇고요. 또 제가 뜨고 있는 윕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름 같은 실이에요. 솜솜뜨개 하모니 그레이시 컬러로 뜨고 있는 여름 가디건이고요. 반팔 가디건으로 뜨고 있는데 스퀘어 넥이거든요. 제가 콘사를 실 끊는 게 싫어서 산다고 해놓고 실을 무진장 끊었어요. 무진장 끊은 이유는 스퀘어가 딱 각이 졌으면 좋겠어서. 뒤편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벗어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잠금은 제가 레어메이드에서 이렇게 거리형 장식 단추를 파는 거를 구매를 했어요. 택배 지금 오늘 아마 이렇게 포장해서 발송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제가 구매를 한 거는 어제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소매를 완성을 해두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꺾여버리니까 뭔가 핏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짧게 이거 다 풀고 짧게 냅둘지, 이렇게 마무리를 그냥 해버릴까 봐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딱 입어보고 여기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고무단을 풀어서 경사를 넣어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반을 줄여서 고무단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뚝 끊기게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무늬 그대로 끝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뭘 하고 싶었냐면 원래는 이 고무단 부분을 풀고 같이 경사를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거 풀고.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도 보여드리자면 제가 때 지난 여름뜨개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도안을 내고 싶거든요.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네크 부분에 뒷면은 버튼밴드 처리, 소매 쪽은 아이코드 처리, 다시 앞판은 더블 니팅 처리를 하고 가장 마지막 이 버튼밴드 쪽은 다시 아이코드로 마무리를 했어요. 밑단은 그냥 이 브로큰립 무늬 그대로 2코 겉뜨기, 1코 안뜨기 식으로 고무단 반을 줄여서 처리를 해줬고 그냥 덮어 씌워서 마무리했습니다. 여름 뜨개는 조금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돗바늘 마무리로 해서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를 하면 좀 끝이 통통하고 올록볼록해지잖아요. 그런 맛보다는 깔끔하게 딱 잘리는 맛이 더 여름뜨개엔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더 쉽잖아요. 더 쉬워서 덮어 씌워 마무리를 했고 소매도 마무리를 덮어 씌워 마무리를 해놓고 실만 잘라둔 상태인데 이거 그냥 다 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먼저 이 뒤쪽에 넥밴드 뜨고 싶은 코드를 다 줍고 그 다음에 여기로 타고 올라와서 조금 주운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로로 진행하는 더블 니팅을 쭉 떠준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할 때 바느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따로 떠가지고 바느질해서 연결하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 아랫면도 바느질해야 되고 이 양끝도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여기서 아예 코를 주워놓고 시작을 했고 아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 소매 쪽에 아이코드 처리를 제일 먼저 했어요. 이 아이코드도 마찬가지로 이 끝단 여기 이 나시로 말하자면 이 꼭지점 부분이죠. 꼭지점 부분에서 이렇게 아이코드가 들어갈 건데 이 면에서 가장 끝에 3코를 주어서 꼬리실을 이용해서 얘네를 쭉 주워줬어요. 꼬리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출발할 거라고 3코를 주워놓고 간 건데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그 실로 돌아온 다음에 아이코드를 짤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저쪽으로 쭉 간 다음에 뒤쪽에서 3코를 줍는다고 하면 뒤집어서 앞면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꼬리실을 이용해서 여기 3코 그리고 쭉 주워준 다음에 이 바늘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쪽에 걸리게 하고 뒤로 간 바늘을 가지고 3코 아이코드를 떠줬습니다. 떠주고 나 근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이거 그냥 이렇게 보고 뜨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설명만으로 보고 뜨실 수 있겠어요. 근데 뭐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뜨실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뜨시고 싶은 분들은 도안을 구매를 하셔서 뜨시면 되고 나는 내가 알아서 뜰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째려뜨기 하시면 됩니다. 제 도안에 한해서만 작가 피셜 째려뜨기가 가능하시다면 굳이 사실 이유 없습니다. 다른 분들의 도안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코드를 쭉 떠준 다음에 아이코드에서 코를 줍습니다. 근데 이게 좀 뒷면 가장 안쪽에 있는 코에서 주어요. 그래서 바느질을 할 때 반대편은 제가 바느질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이때 엄청 애먹었어요. 어떻게 해도 모양이 되게 이상해지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좀 원래는 코막음을 안 하고 이어서
그 코를 살린 채로 바느질을 몇 번 해봤는데 그거 3번 한 다음에 그냥 풀렀거든요. 그래서 더퍼쉬워 코막음을 만들어가지고 겉뜨기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메리아스 스티치로 꼬매듯이 이렇게 지퍼 모양, 디귿자 몽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모양으로 바느질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양쪽이 크게 이질감 없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앞판에서는 여기를 쭉 주워서 요 코드를 주워가지고 그러면은 바늘 방향을 잠깐만, 아니지. 반대쪽이지. 이거 해보시면은 어떤 쪽이 어떤 쪽인지 아실 거예요. 이쪽이 저한테 입었을 때 오른쪽인데 오른쪽은 코를 쭉 주워가지고 그대로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 왼쪽 앞섭은 여기 이 길이의 3배만큼 실을 남겨놓고 꼬리실로 주운 다음에 다시 바늘을 옮겨서 겉면에서부터 여기서 시작할 수 있게, 여기서 출발할 수 있게 이렇게 떠주면 됩니다. 처음에 코 줍는 게 이쪽부터거든요. 꼬리실 이용해서 여기 먼저 줍고 쭉 줍고 다시 실 걸려있는 대로 돌아와서 이렇게 떠서 더퍼쉬워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퍼쉬워 마무리를 한 이유가 뭐냐? 기껏 더블 니팅을 해놓고 마무리 부분이 아이코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이죠. 이 더퍼쉬워 코막음 한 거에서도 코를 쭉 주워가지고 아이코드로 해줬습니다. 여기는 그냥 간단한 세코 아이코드 마무리 방법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있는 그 방법으로 했고 여기 이쪽 끝이 좀 어색하게 떨어져요. 꼬리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좀 바늘로 몇 번 왔다 갔다를 했고 바느질만으로 안 될 때는 이 돗바늘 연결한 상태로 코 비스무리한 모양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가면서 좀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모양을 바꿔면서 너무 어색하거나 뚱뚱해지지 않게 그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소매를 마무리를 해놓고 단추, 버클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이 요만큼 남았는데 소매 한쪽을 뜨고 요만큼이 남았거든요. 근데 얘를 뜰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소매 풀른 실 조금 잘라가지고 이쪽 소매 마무리하는 데 쓰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긴 팔로 마무리를 할지 반팔로 마무리를 할지 시즌이다 보니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쪄 죽겠는데 긴 팔을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팔로 좀 입다가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고 근데 또 뜨긴 싫고 그렇다면 얘를 그냥 긴 팔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얘를 긴팔 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를 새로 떴으면 떴지 얘를 다시 풀러서 뜨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얘를 도안으로 내고 싶은 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샘플을 하나 더 뜨게 됩니다. 다음 샘플은 울실로 떠볼까 봐요. 가디건이라는 게 여름 가디건, 겨울 가디건 사실 어떤 실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디자인이 어떤 계절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실로 뜬 작품들을 원작실을 물어보시고는 겨울 뜨개네, 여름 뜨개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 없이 뜨시는 분이 본인이 울실로 뜨면 겨울 니트가 되는 거고 여름실, 면사나 리넨사나 그런 걸로 뜨시면 여름 뜨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단 안 떴어요. 몇 단 안 떴는데 쭉 풀어주고 이런 거 마무리할 때 포인트는 아무래도 너무 쫑기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방금 반팔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뭔가 좀 쫑기는 게 여름 옷은 안 예뻐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덮어씌워 마무리할 때 좀 느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바늘을 큰 걸로 바꿀까봐요. 제가 4mm로 떴기 때문에 4mm를 다시 끼워줬는데 떠났던 코드를 주울 땐 4mm로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4mm로 주워놓고 덮어씌워 덮어씌워 마무리를 할 때는 한쪽을 이쪽 저쪽 양쪽을 4.5mm나 5mm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쫀손이라 의식을 하더라도 이게 널널하게 마무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촬영하는 요 방을 이번 주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촬영을 이번 주에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행히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아가지고 분량이 꽤 나왔는데 평소보다는 조금 짧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뜨개수다를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때까지는 여기 남아 계셔 주실 거죠? 이거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의외로 다 찍어놓고 보면은 분량이 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슬슬 가을뜨개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블랙 가디건을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블랙 가디건, 저는 에어 가디건 뜨고 싶은데 그러면은 꼬지클럽에서 뜰 홍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교재 겸 해서 한번 세딘 슬립으로 떠보려고 합니다. 에어 가디건을 한 번 더 뜨는 김에 뭐 이미지를 올려서 홍보도 좀 하고 싶었는데 저는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대우를 못 해주고 왜 자꾸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에어 가디건을 한 번 더 뜨고 싶은데 꼬지클럽을 위해 제가 꼬지클럽에서는 제 도안을 함뜨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저 이번에 풀사이드 탑을 제가 다시 떴는데 제 도안을 뜨면서도 그대로 뜨지를 못해요. 뭔가 다르게 뜨고 싶어. 이게 너무 웃긴 게 한국인 특이라고 예전에 미술 시간에 중학교 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뭔가 정물을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라고 하면은 이 동아시아 한중일 중에서 한국만 똑같이 못하고 자기 느낌을 이렇게 넣어서 자꾸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술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었는데 저는 진짜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씩 꼭 내 그때의 쪼를 넣어줘야 돼. 저의 여태까지 변치 않은 쪼는 허리줄임밖에 없습니다. 요 스퀘어넥이 좀 예쁘게 빠져서 다음 꼬지클럽에서 요 스퀘어넥을 가지고 좀 수업을 해볼까 봐요. 울실로 하면 더 고급스럽게 느낌이 빠질 것 같아요. 네, 다 풀었습니다. 이제 바늘 크기를 키워줄게요. 지금 왜 이렇게 튜토리얼 말투지? 방금 그쵸? 웃겼죠? 아니 나만 웃겼어. 저 이게 왜 웃겼냐면 제가 오늘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하말넘만 채널 그 사투리 강좌 채널 있거든요. 그 채널 영상을 보게 됐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르치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튜토리얼 같은 거 찍을 때 너무 이렇게 막 진지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농담을 좀 섞어볼까봐. 근데 경상도 분들이 좀 말을 재치있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은 뭐 별로 재미가 없죠. 아, 이쪽 바늘은 안 바꿔도 되겠다.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오, 뻑뻑해. 덮어 씌워서 마무리할 때 널널하게 제가 잘 못하니까 아싸리 바늘을 1mm 키워서 지금 5mm 바늘로 덮어 씌워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키도 싫어하시는 진저 쇼티, 아니 진저 쇼티랜다. 진저도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맞죠? 데님 쇼티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고 저는 손이 작고 손이 작은 거와 더불어서 손이 움직이는 반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바늘도 잘 맞습니다. 오히려 크면은 좀 손이 불편해요. 근데 손이 크시거나 손 움직임이 화려하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짧고 작은 쇼티는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저도 쇼티 나왔던데 조금 혹했습니다. 근데 안 살 거예요. 아, 요거 3mm로 뜨잖아요. 이거 말고 여기 마무리, 이 밴드 부분 마무리를 3mm로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새로 산 검정색 이름이 뭐더라? 랜턴문 3mm가 여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진저 3mm를 따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세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따로 구매를 뒤늦게 한 건데 걔만 코팅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이렇게 뜨개를 할 때 드드득 그 군데군데 코팅이 벗겨져가지고 느낌이 막 드드득 이렇게 떠져요. 여기 이 사이 이렇게 비벼질 때 여기가 갈리는 느낌? 그래서 진저 3mm 진짜 잘 썼는데 사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쓸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돼? 버려야 되는 걸 알지만 추억도 있고 나름대로 써지긴 써져서 못 버리겠는 거 있잖아요. 바늘도 소모품인데 저는 제 3mm가 제일 먼저 소모될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소모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3mm 바늘이 많거든요. 세트는 제가 치아오구 밤부 세트랑 진저 세트밖에 없는데 3mm 바늘은 그 니트프로 진저 따로 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치아오구도 밤부 3mm 포함 안 돼 있거든요. 3mm를 샀어요. 그것도 잘 쓰고 있고 니트 프로 심포니 알록달록한 거 그것도 제가 3mm를 갖고 있고 3mm 단품 그 뭐라 해야 돼 고정형 3mm도 제가 진저로 하나 80cm 구비를 해뒀었고 그 타쿠미 바늘도 3mm로 하나 사놨거든요. 걔도 잘 쓰고 있어. 요거 타쿠미로 마무리했어요. 밴드 할 때. 그런 식으로 3mm가 많아가지고 요것저것 병행해서 쓰니까 3mm가 이렇게 빨리 다를 줄은 몰랐는데 제가 뜨개를 한 지 지금 2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연차로 따졌을 때 21, 2, 3, 4년 차죠. 계산하기 쉽죠? 4년 차에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 쓴 거는 그러니까 3년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뜨개를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저 바늘 세트를 사자마자 산 게 아니고 좀 나중에 샀거든요. 처음에 그 고정형 3mm 바늘을 가지고 좀 뻗팅겼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진저 3mm를 산 거였는데 걔가 이렇게 빨리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3mm 바늘 마음이 급해요. 좀 더 사다 놔야 될 것 같아.
저 가디건 블랙으로 뜬다고 했잖아요. 근데 블랙으로는 그냥 에어 가디건을 뜨고, 제가 일본 여행 갔다가 저는 어떤 게 일본실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집어서 사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요 스퀘어넥 느낌 가디건을 뜰까 봐요. 그 실 언제 쓰나? 저 사실 랩 스타일 가디건 만들고 싶어서 실 색깔이 그런 스타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이런 스퀘어넥 느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무매 느낌으로 해볼까 봐요. 곧 있으면은 코막음이 다 끝나거든요. 다 코 막은 다음에 실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보자마자 좀 낯이 익으실 거예요. 제가 풀사이드 탑을 뜨고 스무디도 파우더 블루 색상이 꽤 많이 남아서 저거는 내년 여름을 기약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코막음이 끝났고요. 가위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따가 자르기로 하고 전구 마커를 잠깐 걸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어라라 실수를 해도 주르륵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밖에서 코막음을 하거나 뭔가 잠깐 이렇게 걸어놨는데 풀릴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걸려있는 전구 마커를 빼가지고 이렇게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겨도 멀쩡해요. 가디건 뜰실. 요거 랑자올 있는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거기서 랑레지나 6볼을 사왔거든요. 요걸로 가디건을 떠볼까 봐요. 요거는 성분이 50% 코튼, 24% 베이비 알파카, 20% 실크, 6% 울입니다. 제가 편물을 만져보고 되게 가볍고 부드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사왔고 한 볼에 50g이고요. 추천 바늘 사이즈는 안 나와 있네요. 띠지를 좀 풀러서 봐야 될 것 같아. 어차피 곧 뜰 거니까. 게이지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바늘 추천 호수인가 보다. 여기에 초점이 N 3과 2분의 1부터 4까지 미리수겠죠? 3.5에서 4mm 권장 바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4코 32단이 나온다고 하고 전형적인 비율이죠. 이 뜨개 하시면서 비율을 이제 게이지를 내다 보면 특정 비율이 나온다는 거를 좀 눈치를 채신 분들은 계실 텐데 이게 수축이 심하지 않은 이상 대략적으로 코수가 3의 비율이면 단수는 4의 비율 이렇게 대부분 나옵니다. 여기서 좀 헐렁손이신 분들은 가로가 그러니까 코수가 2, 단수가 3, 20코 30단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좀 더 쫀손이면은 이제 21코라고 치면 28단 이런 식으로 단수 차이가 좀 나고 실마다 손땀마다 달라지기는 해서 2대 3부터 7대 8 정도까지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방을 곧 공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싹 비워야 되거든요. 공사를 하는 동안 분진이 날려서 이 쪽방을 아예 무의 상태로 비워줘야 되는데 짐이 갈 데가 없어서 보내놓을 방을 정리를 하고 얘를 보내고 그럼 여기가 텅 비니까 촬영을 못하고 해서 엔간하면은 새로운 코는 안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치만 그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티 코를 잡아버렸죠. 이것도 코 잡고 싶네. 왜 이렇게 코가 잡고 싶어.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그러면 이번 뜨개 영상은 이쯤 하도록 하고 저는 요거 동생 몸에 한번 집어넣어 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뜨개 시간 되셨길 바라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에헤이, 입어보는 걸 잊어버리고 갔어.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이 여기가 케이블이 껴져 있는 쪽이고 이쪽이 덮어씌워 마무리를 해준 쪽입니다. 널널하게 덮어씌워 마무리를 했더니 여기가 뿅 하고 사는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풀어서 입으면 이런 느낌. 여기 각이 살아있죠? 잠궈서 입으면 제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인데 사실 좀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채우는 그걸로 버튼을 샀거든요. 이렇게 좀 끌어와서 채워야 되는데 한 2, 3cm 정도는 벌어질 거고 이 아래쪽까지 잠기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2개를 달아줄지 아니면 3개를 달아줄지 고민이 돼서 일단 버클을 3개를 샀습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완성된 모습을 착샷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안녕. 빠이.